안녕하세요. 한문 수업 시간입니다. 벌써 7번째 단원을 공부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제7단원 찬란한 우리 문화 단원 가운데 17과를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3주에 걸쳐 17, 18, 19과를 공부하도록 합니다. 17과는 우리나라의 명절과 풍속에 대하여 설날과 단오, 떡국과 씨름에 관한 내용이고요. 18과는 우리나라 문화유산 가운데 궁성과 첨성대에 대한 내용, 또 19과는 독도와 훈민정음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한문 원문을 수업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7단원 단원 학습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7. 찬란한 우리 문화. 왜 배워야 할까? 세계화 시대를 맞아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 문화를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이 단원에서는 민족의 어리 담긴 명절 풍속과 문화유산, 국토와 관련된 기록을 통해 우리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발전시킬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자. 자, 단원 학습 목표를 배웠고요. 이 내용을 배우면 나는 한문, 산문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할 수 있다. 묘사적 서술 방식으로 쓰인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새로운 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한자 문화권의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 이해와 교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다른 교과의 학습 용어를 이해하여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자, 단원 학습 목표를 보았습니다. 자, 17과로 들어갑니다. 17. 우리나라 명절 풍속. 이 단원에서 내 목표는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명절 풍속을 바르게 이해하기, 전통 문화를 새로운 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일상에서 쓰이는 한자 어휘의 뜻을 이해하여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해마다 다양한 기념일을 기리며 저마다의 고유 문화를 유지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을 명절로 정하여 전통 문화를 이어오고 있다. 명절의 풍속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자. 자, 17과는 설날과 단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나라마다 풍속이 있겠죠. 지금 촬영하는 오늘은 9월 9일입니다. 또 중국에서는 구구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되겠네요. 자, 새로 나온 한자를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한자 떡 병자입니다. 병떡이 돼버렸네요. 떡 병자. 그 다음 지킬 호, 자연보호 할 때 쓰는 수호할 때 쓰는 호자입니다. 그 다음 탕, 우리가 먹는 설렁탕, 무슨 탕 할 때, 매운탕 할 때 탕입니다. 견딜내, 인내심 할 때 견딜내자인데요. 말, 이을, 이가 구수라는 독특한 한자입니다. 나라 이름 외구, 임진왜란 할 때 외자입니다. 이 글자는 내기하다, 도박할 때 내기할 도자입니다. 근데 이 글자 안에가 겨루다라는 뜻도 있어요. 조금 이따 해석을 할 때 보겠습니다. 등에다 짐을 지다, 보부상 할 때 부자인데요. 또 다른 뜻으로는 승부에서 지다 할 때 이길 승, 질, 부 이런 뜻도 있습니다. 돌다, 고리, 책력, 도, 형통할, 상서로울, 거동의, 재앙, 이불, 모일, 소홀할, 치마, 눈멀, 맹인 할 때 눈멀,
물리칠 배, 물리칠 척, 그러면 배척이란 단어가 되죠. 빌려줄 대, 우리가 임대, 임차 할 때 임대 빌려주다. 이마액, 수량액, 우리가 얼마 할 때 이마액, 수량액. 떨칠 불, 오를 승강기 할 때. 씻을 탁, 세탁 할 때 씻을 탁. 잠길 잠, 두 한자 모두 물수, 부수의 한자입니다. 재촉할 촉, 꾸밀 장, 걸 궤, 궤도 할 때. 막을 막을 저항이란 단어가 되죠. 뽑을 찾을 심. 휴대하다 할 때 끌휴, 띠대, 찰대. 휴대폰 할 때도 이 대자, 띠 대자를 쓰죠. 뇌, 입술 순, 어깨 견, 허파 폐, 간, 허리 요. 여기에서 뇌부터 허리 요까지 이 6개의 한자 잘 알아두시면 공통점이 여기 고기 육 부수의 한자로 우리 신체의 일부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때 달월자는 고기 육으로 부수를 갖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생각 싹 틔우기 위해서 우리나라 명절 풍속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생각 싹 틔우기. 문제. 내가 아는 우리나라의 명절 풍속은 무엇이 있는가? 자, 설 1월 1일 성묘, 떡국 먹기, 세배, 설빔, 윷놀이. 대보름 1월 15일 음력, 오곡밥, 불엄, 더위팔기. 음력 5일 단오, 근해, 씨름, 창포물에 머리 감기. 추석, 차례 지내기, 송편 빚기, 강강술래, 달맞이. 자, 거기다 문제 하나만 적어볼까요? 우리나라 4대 명절에 들지 않는 것은. 자, 우리나라 4대 명절은 여기 설, 대보름, 단오, 추석이 아니라 여기서 대보름이 빠습니다. 설, 단오, 추석은 맞는데요. 거기 하나 한식이 들어갑니다. 한식,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 4대 명절은 설, 한식, 단오, 추석이 됩니다. 잘 알아두세요. 세시에 작타 백병하여 절이 위탕한데. 자, 이제 본문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세시 작타 백병하여 절이 위탕한데. 자, 세자에 별표 하나 하세요. 이 세는 다양한 뜻을 갖는데 크게 4가지로 알아두세요. 첫 번째는 해 세자입니다. 해, 한 해, 1년을 나타내죠. 두 번째는 나이 세자입니다. 나이. 우리가 18세, 19세 할 때 여러분 지금 18세죠. 나이 세자. 세 번째는 음력 1월 1일이란 뜻이 있어요. 음력 1월 1일. 설날이란 뜻이 있다 이거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주 추운 시기란 뜻도 있습니다. 아주 추운 시기. 세한도 할 때는 아주 추운 시기를 가리켜요. 따라서 세시, 여기에 세자의 뜻은 설, 음력 1월 1일을 가리키고 세시라는 말은 음력 1월 1일에 또는 설날에 라고 풀이하면 됩니다. 작, 만든다. 타, 때리다, 치다. 백병, 이 병자가 떡병자죠. 백병이니까 하얀 떡을 때려서 만들어. 여러분이 절구에 놓고 인절미 만드는 때 생각하면 돼요. 하얀 떡을 막 때려서 만들잖아요. 절구로. 절, 그 만들어진 떡을 이 절자도 별표하세요. 절은 2가지 의미와 뜻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끊을 절단하다 할 때 끊을 절. 두 번째는 모두 할 때는 채가 됩니다. 모두채. 여기서는 절로 읽었고 끊다. 칼이나 도끼 따위로 끊고 자르는 걸 절이라고 합니다. 절단할 때. 썰어서, 잘라서, 칼로 썰어서 그래서 이위탕이라. 탕을 만든다. 다시 해석합니다.
설날에 하얀 떡을 때려 만들어서 칼로 썰어서 국을 만든다. 국을 만든다. 풀이 볼까요? 설날에 흰 떡을 쳐서 만들어 썰어서 탕을 만든다. 떡국을 만든다. 그럼 이때 이 탕의 의미는 떡국이 되겠죠. 떡국. 그 다음 능불상 한난이 내구하여 취기 정결이라. 자, 능불상 한난이 내구하여 취기 정결이라. 자, 능은 가능을 나타내는 한자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풀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난 별표 하나 하시고 추울한 따뜻할 난자니까 대립관계라고 표기를 해 놓으세요. 추위와 난, 더위. 추위와 더위에도 상은 상하다, 상하지 않고. 추위와 더위에도 상하지 않고, 그리고가 되겠네요. 그리고 견딜 내자, 오래를 구자니까 뒤에서 앞으로 오래도록 견딜 수 있다.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떡국을 생각하세요. 떡국을 썰어서 말려놓으면 겨울이나 이 한은 겨울을 의미하고 나는 여름이겠죠. 겨울철이나 여름철에도 상하지 않고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대로 해석하면 한난에도 상하지 아니하고 오래 견딜 수 있어서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어서 취하다. 이 취할 취자는 취하다 또는 좋아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 기정결. 여기서 그 기자는 떡국을 가리키겠죠. 떡국의 깨끗할 정자, 맑을 정자. 결자도 깨끗하고 맑음이니까 정결이란 맑고 깨끗함. 그 맑고 깨끗함을 취하였다. 이 말은 좋아하였다의 뜻이 됩니다. 추위와 더위에도 상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어서 오래 간다는 의미로 오래 견딘다, 보관한다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결함을 취하였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남도의 떡국하고 이 한양에서 하는 떡국하고 예전에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 남도 떡국은 거기에 다양한 고명을 얹죠. 고기도 넣고 또 심지어는 닭고기, 또 소고기, 계란, 또 여러 가지 고명을 넣었는데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않고 그냥 끓여서 이렇게 먹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할 염려가 훨씬 덜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죠. 속위 불식 차병이면 부득 세운하니. 속위 불식 차병이면 부득 세운하니. 자, 여기도 중요한 게 나왔죠. 속은 속세 혹은 세속, 민간을 의미합니다. 민간에서는 말한다. 무엇을 말하느냐? 불식차병. 이 병은 떡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떡국을 의미합니다. 이 떡국을 먹지 아니하면, 세속에서 말하기를 이 떡국을 먹지 아니하면 부득. 자, 부득도 불가능이니까 캔나세 의미죠. 뭐뭐 할 수 없다로 풀이합니다. 세를 할 수 없다라고 뭐뭐라고 하더라 간접 인용이라는 거 배웠죠. 우리가 이때 세자의 별표 꼭 해놓으시고 앞에 나오는 세자는 음력 1월 1일이었다면 여기에 세자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나이 세자. 다시 해석하면 세속에서 말하기를 이 떡국, 설날에 이 떡국을 먹지 아니하면 나이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더라. 풍속에 세속, 풍속, 민간.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떡을 또는 떡국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한 살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흔히 떡국을 먹어야 나이 한 살 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강명하여 위 첨세병이라 하다. 정장관 전서. 여강명하여 위 첨세병이라 하다. 자, 여자에도 별표하세요. 이 여는 1인칭 대명사로 나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이 청장관 전서가 이덕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조 때 학자인데 실학자이기도 하고 이덕무라는 사람의 전집입니다. 그 전집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므로 여기에 나 여자는 이덕무를 뜻합니다. 내가 강자에다 왕 별표하세요. 이 강자는 일반적으로 강하다, 힘이 세다 란 뜻도 있고 또 하나로는 억지로라는 뜻이 있어요. 억지로. 여기서가 억지로로 해석해야 됩니다. 별표 꼭 해놓고 시험에 나옵니다. 내가 억지로 명하다, 이름하였다, 이름 지었다. 그러니까
이 떡국이라는 말을 내가 뭐라고 이름 지었느냐 하면 위 뭐뭐라고 하였다. 첨세병이라고 하였다. 자, 첨세병의 네모 박스 하시고 첨세병이 뜻하는 것 떡국이라고 꼭 써놓으세요. 해석 순서는 나이 세자 먼저, 이때도 나이입니다. 나이를 첨 더하다, 더하는 병 떡. 첨세병 그러면 나이를 더하는 떡이라고 이름하였다. 다시 얘기하면 떡국의 이름을 내가 첨세병이라고 지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한 번만 더 다시 해석하죠. 새 속에서 이르기를 이 떡국을 먹지 아니하면 나이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니 나 이덕무는 억지로 이름지어 첨세병 나이 더하는 떡이라고 하였다. 자, 여기다 문제 크게 4개 정도를 불러볼게요. 한번 메모해 보세요. 1번 이 글과 관련이 깊은 명절은 이렇게 하면 설날이라고 답을 해야 되고, 2번 이 글과 관련이 있는 음식은 그러면 떡국이라고 해야 되고, 3번 세자의 의미가 있죠. 세가 하나는 설날이었고 하나는 나이였습니다. 세자의 의미. 4번 세자의 의미고, 4번 인칭대명사 나를 뜻하는 인칭대명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자의 뜻이 뭐냐? 그러면 억지로. 자,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까지가 한 단원입니다. 그리고 설날에 먹었던 떡국에 관한 이야기. 자, 그 다음은 씨름에 관한 얘기입니다. 정장 연소자가 회어 남산지 외장과 북산지 신무문 후하여. 그 다음 것도 마저 읽어보면 위 강력 지휘하여 이도승보라 동국세식이라고 되어 있죠. 조선 순조 때 홍성무라는 학자가 지은 우리나라 팔도의 풍속과 명절 기록 같은 걸 적어놓은 백과사전 같은 책인데요. 음력 5월 5일 단오 때 행해지던 씨름에 관한 내용인데 일부분만 실려 있습니다. 자, 한번 뿌리를 같이 해볼까요? 어렵지 않으니까. 정장연소자. 자, 그래놓고 거기 5글자 밑에다가 씨름의 대상이라고 써놓으세요. 정은 원래는 20대의 젊은 남자를 정이라고 하고, 장은 30대의 젊은 남자를 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장을 뒤바꿔 보면 장정이란 단어가 되죠. 그래서 정장 혹은 장정이라는 말은 20, 30대 젊은 남자를 뜻하고, 연소자의 연자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연소자는 나이가 적은 사람, 그러니까 20대, 30대 젊은 남자나 혹은 그보다 더 어린 연소자가, 그래서 씨름을 하는 사람들은 정장연소자, 이 5글자가 씨름의 대상을 나타낸다. 회, 모일회자, 어에다 왕별표. 어는 대상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허사다 그랬죠. 전 시간에도 나왔습니다. 우나 호와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어디에로 해석되죠. 어디에 모였느냐? 남산, 한양에 있는 남산지 외장, 남산의 외장이라는 곳과 북산, 북악산, 북산의 신무문이라고 하는 신무문 궁궐문이 있어요. 신무문 뒤에 모여. 연달아 해석하면 정장연소자, 20, 30대 젊은 사람과 나이 어린 사람들이 남산의 외장과 북산의 신무문 뒤에 모여. 그러면 남산지 외장, 북산지 신무문 후는 씨름의 장소겠죠. 장소. 위 강력 지휘하여 이도 승부라. 동국세식이. 자, 위 강력지휘, 강력지휘에다가 네모 박스를 하나 해놓으시고 밑에다 씨름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리고 각자를 밑으로 빼서, 이 각자는 원래는 뿔 각자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뿔이란 뜻이 아니라 겨루다, 힘이나 재주를 겨루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강력이란 힘을 겨루는 놀이, 힘을 겨루는 놀이를 하여, 위는 하다, 힘을 겨루는 놀이를 하였다. 힘을 겨루는 놀이를 우리는 뭐라고? 씨름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강력 지휘가 관련이 깊은 운동 경기는 그러면 씨름이라고 하면 됩니다. 씨름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 그래서 이 써 이자는 말리을 이자와 같습니다.
접속사 기능을 해요. 그래서 자, 이 도자도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 이 도는 원래는 앞에 나왔었죠. 내기를 하다, 도박하다 할 때 도자인데 여기서는 겨루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므로 앞에 나온 각자하고 의미가 같겠죠. 그래서 겨루었다. 무엇을 겨루었느냐? 승부를 겨루었다. 혹은 이 부자 대신에 패자를 쓸 수가 있겠죠. 승패를 겨루었다. 힘을 겨루는 놀이를 하여, 힘을 겨루는 놀이, 밑줄 씨름. 그래서 승부를 겨룬다. 자, 여기도 문제 3개만 적어볼까요? 1번, 윗글과 관련이 깊은 명절은 그러면 단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물론 설날도 씨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주로 단오에 했으니까. 그 다음 2번째, 관련이 깊은 운동 경기, 그러면 씨름 이렇게 해놓고, 세 번째, 각의 뜻이 뭐냐? 겨루다. 혹은 도의 뜻이 뭐냐? 겨루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밑에 또 하나 문제를 낸다면, 윗글에 등장하는 두 가지는 씨름의 대상하고 장소가 나왔죠. 장소. 그 다음에는 이제 방법이 나옵니다. 뭐 왼손으로 오른 허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왼쪽 허리를 잡아서 땅에 넘어뜨리면 승리로 삼는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교과서 128쪽까지 했습니다. 햇살 한 줌, 절기와 풍석. 우리 조상들은 명절뿐 아니라 절기에도 고유의 풍속을 즐겼다. 절기는 태양의 위치에 따라 순환되는 한 해의 기후 변화를 24수로 나눈 것이다. 각 절기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였고, 선조들은 절기를 계절의 길잡이로 삼아 논밭을 도작하는 등의 풍속을 행하였다. 또 특정 절기에는 집안의 형통을 빌거나 불상사를 막기 위한 의식을 치렀다. 예를 들어 1년 중에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지에는 각 가정에서 붉은 팥죽을 쑤어 먹는 의식을 통해 음기에서 비롯되는 재앙이나 동상과 같은 피해를 막으려 하였다. 자, 거기다 밑에 보면 우리나라 절기는 24개로 나눈다고 하여 24절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4를 내수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니까 각 계절마다 6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겨울은 입동에서부터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까지, 봄은 입춘, 우수경칩, 춘분, 청명, 고구, 여름은 이파소만, 망종하지, 소서, 대서. 자, 이제 지금은 가을이죠.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각. 엊그저께가 백로였는데요. 자, 거기다 문제 3개만 부를게요. 자, 네모는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그러면 첫 번째가 절기라는 단어를 네모를 쳐놓고 태양의 위치에 따라 순환되는 한 해의 기후 변화를 24수로 나눈 것. 그러면 이건 뭐냐? 절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거,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네모에 들어갈 단어. 그러면 동지 2개 불렀어요. 그다음 세 번째 문제, 다음 중 계절에 들지 않는 것은, 그럼 예를 들면 봄에 해당하지 않는 절기는, 여름에 해당하지 않는 절기는, 가을에 해당하지 않는 절기는, 겨울에 해당하지 않는 절기는. 자, 이렇게 잘 보면 겨울이니까 눈 설자가 있겠고 추울 동자가 있겠고 차가울 한자가 있겠죠. 자, 그것만 하면 이렇게 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어떤 절기에 대한 설명이냐? 너무 많으니까 각 계절별로 하나씩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절기를 잘 기억하세요. 겨울은 아까 말한 동지, 봄은 경칩, 여름은 망종, 가을은 상강. 이 단어, 이 4개의 절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실천 열매 맺기, 전통 문화의 맥 잇기. 우리 사회는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 고유의 것을 소홀히 여기는 잘못을 범하기도 하였는데 우리나라 고유 의상인 한복도 그중 하나이다. 일부 사람들은 한복 문화를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며 맹목적으로 배척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최근 궁궐과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 젊은이들이 한복 대여점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서 한복을 빌려 입은 것인데 그 인기가 날로 상승 중이다. 일부 궁궐에서는 한복을 입은 관람객에게 무료 입장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자, 한복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죠. 전주 한옥마을 같은 데 가면 외국인들도 한복을 이렇게 즐겨 입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자, 여기다 문제를 하나 부를게요. 선생님이 부르는 한자 단어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소홀, 의상, 배척, 금액, 지불, 상승. 자, 이래 놓고 문제는 다음 중 어휘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거나 혹은 다음 중 잘못 쓰인 한자가 있는 어휘는, 자, 이런 문제를 낼 테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젊은이들 사이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생활 한복을 입은 사진을 올리는 것도 유행하고 있다. 생활 한복은 현대 생활에 맞게 형태를 간소화한 한복으로 전통의 아름다움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살린 옷이다. 거추장스럽고 세탁하기 어려운 옷으로만 여겨지던 한복의 잠재적 가치를 발견하여 전통 문화의 맥을 이어나가려는 젊은이들의 노력이 엿보인다. 젊은이들의 한복 사랑에 힘입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복진흥센터를 출범시키고 한복 패션쇼를 개최하는 등 한복의 발전을 촉진하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자, 여기도 세탁, 촉진, 장치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앞과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 전통 문화 중 하나를 골라 새롭게 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해보자, 세워보자. 이제 대표적인 예가 하나 나왔네요. 씨름의 현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씨름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즐겨보는 전통 놀이였지만 점점 외면을 받죠. 그래서 명절에 TV 프로그램으로 접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발전 방향으로 뭐 이번에도 나왔었는데요. 꼭 씨름을 무슨 단오나 명절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뭐 아이돌 씨름 대회라든가 체급별 씨름 대회 이런 걸 방송으로 보여주면서 씨름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얘기하죠. 씨름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 이것들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발전 방향, 꼭 씨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복 문화도 그렇고 그 밖에 많은 놀이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 붓으로 보는 한자에 손 숫자가 있죠. 이 손 숫자는 5손가락을 펼친 모습을 꽂은 글자로 주로 손으로 하는 어떤 행위들과 관련이 깊습니다. 거기에 보면 치다, 막다, 밀다, 걸다, 뽑다, 끌다. 자, 그래서 손수부수는 이 제방변이라고 하는데요. 왼쪽에 놓이는 이 손수 모양 글자가 있으면 모두 손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하시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어휘력을 나타내는데 신체를 나타내는 한자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 문제 2개만 적어보세요. 다음 한자들의 공통점은 이렇게 물어보면 신체의 일부분을 나타낸다 혹은 고기육 부수의 한자다 라는 것이죠. 입술순, 뇌, 어깨견, 허파폐, 허리요, 간간. 아까 새로 나오는 한자 할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신체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글자다. 또 하나는 고기육 부수의 한자다. 자, 이 문제가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다음 중 신체의 일부분에 들지 않는 한자는, 그러면 여기에 있지 않는 어떤 한자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를 나타내는 한자가 들어간 어휘를 조사해보자. 내 동생은 두뇌 회전이 빠르다. 두뇌 할 때 뇌가 있네요. 또 순망치한, 전 시간에 이거 한자성어로 했었는데요. 이 치자하고 입술 순자가 있고, 비견, 어깨 견자가 있네요. 간염에 간자, 심폐에 허파폐자, 요통에 허리 요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 우리 교과서 132쪽에 나온 문제 4개 같이 푸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한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 자, 비견, 엄마의 요리는 고급 식당 요리에 비견할 만하다. 어깨 견자, 견줄 비자, 어깨 견주다. 그러면 어깨를 견주니까 어깨를 나란히 하다라는 뜻이니까 비슷비슷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어깨 견자. 어깨 견자는 여기 1번과 2번에가 있네요. 최근에 읽은 소설의 한 구절에 문득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뇌자. 좀 복잡해 보이는 뇌의 구조를 뻔떴다고 그러니까 여기 5번에 있는 이 뇌자, 2번에 있는 뇌자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해결의 싹 터뜨리기 2번. 자, 지문이 나왔으니까 반복하는 의미로 한 번만 풀이를 다시 해볼게요. 설날 떡국이었습니다. 3시에 설날에 작타백병하여 하얀 떡을 쳐서 만들고 절이 위탕이라 칼로 썰어서 탕을 만든다. 능 불상한난이 내구라. 추위와 더위에도 상하지 않고 오래 견딜 수 있어서 취기정결이라 그 정결함을 취하였다. 속, 민간, 세속에서는 위, 불식차병이면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부득세운, 나이를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더라. 여, 나이덕무는 강, 억지로, 명, 이름하여, 이름지어 위, 첨세병이라고 하였다. 정장연소자가 20, 30대 젊은 남자와 나이 어린 사람들이 회어 남산지 외장, 남산의 외장과 북산지 신무문 후, 북산 신무문 뒤에 모여 위 강력지히 힘을 겨루는 놀이를 하여 그래서 도승부라 승부를 겨루었다. 단어 씨름.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억의 이유, 내가 억지로 이름하여 나이 더하는 떡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 설날에 떡국을 먹지 못하면 나이를 한 살 얻지 못한다고 이제 민간에서 말하였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겠네요. 가어의 내용과 관련이 깊은 날짜는 그러면 설날이라고 그랬으니까 음력 1월 1일이 되겠네요. 나의 풍속을 이어가려는 태도, 아까 나는 씨름 단호 이걸 기억하면 되겠죠. 레슬링 아니죠. 팔씨름, 씨름은 씨름인데 팔씨름은 아닌 것 같고 일본과 관련이 없고 남산이 세계문화유산 그거보다는 5번이 씨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 자, 오늘은 7단은 우리 전통 우리나라 명절과 풍속에 대한 내용으로